반갑습니다.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소설 보리방구 조수택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학습하며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리방구 조수택을 함께 읽었죠. 소설을 읽고 주요 장면에 해당하는 그림들, 사파를 보고 작품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 작품의 서술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가 누구였는지 다들 기억하나요? 서술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나이고 나는 구윤희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희는 어른이 되어 있죠. 따라서 어른이 된 윤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 서술자 나가 나오면 몇 인칭이라고 함께 봤었죠? 1인칭이었죠. 그래서 이 소설은 1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까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른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소설 속에 드러나는 갈등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선생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 소설의 전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어떤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런데 마치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등장인물들 간에 겪는 갈등이 말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 소설의 구성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설의 구성 단계는 5단계입니다. 오늘 이 5단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책이나 필기할 내용을 적을 어떤 것들을 마련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소설 구성의 단계. 오늘은 대표적인 5단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단입니다. 발단. 발단은 소설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드러나고, 또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발단입니다. 되게 소설의 첫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등장인물 소개. 그리고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남. 이 실마리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첫머리를 말합니다.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첫 단추, 첫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발단 다음엔 전개입니다.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들이 얽히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죠.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개 다음 단계는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기는 어떤 위험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에서 갈등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고조는 갈등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심화된다, 비슷한 뜻입니다. 심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는 절정입니다. 사건이 점점 심해지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절정입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결말 단계입니다. 이 결말 단계에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사건이 마무리, 그리고 갈등이 해소. 이렇게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점점점 심해졌다가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소설 구성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갈등이 어떻게 높아졌다가 해소되느냐, 요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발단에는 거의 갈등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다가 전개에서 사건이 본격화되고 사건이 점점 위기에서 심화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단계까지 갔다가 결말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요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 구성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리방구 조수택도 이 소설 구성 단계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발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 아이들이 모두 꺼리는 보리방구 조수택과 짝이 된 나, 윤희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또 이 소설의 배경도 나오고 학교 교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어떤 실마리가 드러나죠. 짝이 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 모두 공책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던 도중에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다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다 빨리
제때 쓰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중간에 멈추고 필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소설의 전개 부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개는 밥을 먹으며 나아가 수태기에게 깍두기를 주자 수태기는 나에게 신문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소설에서 윤희가 수태기에게 준 깍두기와 수태기가 윤희에게 준 이 신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깍두기와 신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희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수태기에게 깍두기를 줬는지, 윤희의 깍두기를 받은 수태기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리고 수태기는 왜 윤희에게 신문을 줬을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다음 이 소설의 위기 부분입니다. 둘이 깍두기와 신문을 나누면서 나와 수태기가 사귄다는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놀림입니다. 점점 소설 속에서 갈등이 높아지죠.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설의 절정 부분입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나는 수태기가 준 신문을 난로에 넣어 태워버리고 수태기는 이사를 갔다 입니다. 내가 수태기의 신문을 난로에 넣는 부분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우리의 그 감정적인 반응도 굉장히 같이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반 친구처럼 아마 몰입한 친구들은 우리의 반응도 함께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 부분은 어른이 된 나는 수태기가 상처를 입고 잘 지내기를 바람. 이렇게 소설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른 보리방구 조수택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소설 구성의 단계인 5단계 구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했는데 소설 구성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설이 나오더라도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소설 구성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은 여러분들 소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소설 구성의 5단계 한번 선생님 따라서 입으로 소리 내어서 말해볼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아도 다 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소설 구성 단계의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공부한 내용이 금방 휘리릭 날아가지 않았다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이 소개되거나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본격화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서서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요. 그렇죠. 전개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 어디일까요? 네,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고 심화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위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결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는 갈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누구와 누가 갈등을 할까요? 오늘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누구와 누가 갈등을 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봤습니까? 이 소설에서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갈등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첫 번째, 다시 쓰겠습니다. 이 소설 속의 갈등의 전개 과정.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나옵니다. 먼저 나와 누구의 갈등일까요? 반 아이들의 갈등이 나오죠. 나는 윤희입니다. 윤희와 반 아이들은 왜 갈등하나요? 반 아이들이 어떤 소문을 냈죠? 나와 수태기가 사귄다고 소문을 내면서 나를 놀렸죠. 그것이 바로 나와 반 아이들의 갈등입니다. 반 아이들이 나와 수태기가 사귄다고 소문을 냄. 이 소문을 들은 난 어땠습니까? 굉장히 싫었죠. 그리고 화장실 문에 구윤희 하트 보리방구라는 낙서까지 있었던 걸로 보면 친구들이 윤희를 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입니다. 나와 누구의 갈등일까요? 나와 수태기의 갈등입니다. 나와 수태기는 어떻게 갈등을 합니까? 내가 수태기에게 이러한 소문이 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했죠? 나한테 신문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수태기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계속 나의 책상에 신문을 넣었죠. 이것이 바로 나와 수태기의 갈등입니다. 나는 신문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수태기는 계속 나에게 신문을 줌. 자, 이 위와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죠? 반 아이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힌트가 됐나요? 내 반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수태기가 준 신문을 난로 속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수태기가 준 신문을 난로 속에 던져버림. 이러한 행동은 나가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동이지만 수태기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수태기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행동이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했다? 수태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수태기의 얼굴을 다시는 똑바로 보지 못함. 내가 수태기의 얼굴을 다시는 똑바로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태기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리고 상처받은 수태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이유는 수태기에게 상처를 준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이런 갈등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어떤지까지 한번 우리 주요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하셔야 돼요. 교과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세 바닥을 풀어 오시면 됩니다. 각 반마다 조금 진도가 차이가 있어서 168쪽은 선생님과 학교에서 학습 한반도 있어요. 그 학습 한반은 169, 170쪽까지 푸시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168, 169, 170 이렇게 세 바닥 풀어서 다음 주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은 독서 시간이죠. 그래서 독서 시간에는 선생님이 각자 집에서 독서하고 일지 올리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또 할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거기에 맞게 또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정리해준 소설 구성의 단계, 그리고 갈등까지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필기한 내용 읽어보고, 교과서 문제 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